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년 만에 풀체인지로 거듭나는 스포티지는 오는 6월 말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사전 계약은 다음 달인 7월 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출시한 K5의 감성을 이어받은 듯한 모습을 지닌 이번 신형 스포티지는 날렵하면서도 강렬한 전면 디자인이 눈길을 끌고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상품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시켰으며 향후 현대 L라인과 동등한 성능을 지닌 GT 라인까지 예고하고 있어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준준형 SUV 시장을 점령한 투싼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준준형 SUV의 영원한 라이벌 투싼과 스포티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스포티지 풀체인지 소식은 스포티지 킹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신형 투싼이 공개된 직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준준형 SUV 시장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및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의 이유로 부쩍 신형 투싼의 판매량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형 투싼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다음 달이면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하는 만큼 기대감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한 기아의 신차들이 연달아 흥행을 성공시키고 있는 만큼 기아 내부적으로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와는 달리 핵심적인 디자인은 보수적인 위치를 고수하면서도 과감하면서도 역동성 있는 디자인을 선보이는 등 두 회사의 디자인을 비교해 본다면 단연 기아의 디자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디자인 측면으로는 두 차량 모두 각자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지만 파워트레인만큼은 큰 변화 없이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형 스포티지는 최대 출력 180마력의 힘을 내는 1.6 터보 가솔린과 2.0 디젤 그리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렇게 총 3개의 파워트레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판매된 신차들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디젤 엔진의 판매량이 부진하고 있는 만큼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건 바로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기 전 충전 인프라 부족 및 전기차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이 되겠습니다. 그 덕분에 최근 출시하는 신차들마다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수요는 여타 다른 파워트레인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초기 차량 구입 비용이 다소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 또한 입증된 만큼 당장에 있어서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형 스포티지의 재원은 어떨까요? 과연 신형 투싼보다 클까요? 먼저 기존 스포티지와 비교해 보자면 전장은 175mm, 전폭은 10mm, 전고는 25mm, 휠베이스는 85mm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경쟁 차량인 신형 투싼과의 재원 비교일 것 같은데요. 신형 투싼의 재원은 전장은 4630mm, 전폭은 1865mm, 전고는 1665mm, 휠베이스는 2755mm로 신형 스포티지가 전장은 약 30mm가량 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휠베이스 공간은 앞서 출시한 신형 투싼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스포티지의 실내 공간 크기 역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워트레인과 차량의 재원이 거의 유사한 만큼 두 차량을 두고 고민해야 할 점은 역시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와 기아라는 브랜드 네임밸류도 있겠지만 두 차량의 고유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분명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두 차량의 차이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투싼과는 달리 스포티지는 측방 델타 클래스를 별도로 적용했습니다. 델타 클래스가 적용된 차량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투싼에 적용된 10.25인치 오픈 클러스터와 달리 신형 스포티지는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이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됨에 따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최근 공개된 기아 신차에 적용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어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투싼의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신형 스포티지와 상당 부분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조장치입니다. 기아는 터치 방식의 전환 조작계를 기아 K8에부터 적용시키며 새로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 덕분에 실내 중앙부 스위치 공간을 축소하는 등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신형 투싼의 경우 공조장치는 풀 터치 방식이기는 하지만 무수한 터치식 조작 버튼들 때문에 혼잡한 느낌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만약 투싼과 스포티지 둘 중 어떤 차량을 선택할지 물어본다면 적어도 실내 디자인 때문이라도 저는 이번 신형 스포티지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센터 콘솔 디자인 역시 다이얼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가 채택되는 등 현대와는 달리 기아는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 요소들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을 꼽자면 과도한 하이그로시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독 센터 콘솔 디자인만큼은 다른 소재를 사용하기보다는 하이그로시 소재를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원가 절감에 따른 소재 사용 제한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다양한 현대 기아의 신차들을 보면 다양한 내장재를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분들의 구매 니즘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내장재 채택 역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곧 공개 예정인 신형 스포티지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판매가 되는지에 따라 준준형 SUV의 승패와 더불어 현대 기아의 두 브랜드의 각기 다른 방향성의 결과 또한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